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삶이 또 건강하고 윤택해지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트맨 3부 전문가와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훌훌 털어내시면서 앞으로 더 여유로운 미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든든한 이 새로운 지원군을 모셨습니다. 김이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항상 즐거운 투자를 모토로 삼고 있는 승부사 김이관 파트너입니다. 이제 10월 달도 오늘로 마지막 주 금요일이 되는데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한 지가 딱 일주일 때가 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한 종목씩 5종목 정도를 승부를 했었는데요. 승률은 2승, 2패, 1무, 딱 절반 정도 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승률보다도 중요한 게 수익률이 되겠죠. 사실상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손절매를 아주 타이트하게 짧게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한 2, 3%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반대로 수익은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한 종목 정도는 한 10%가 나왔고 또 한 종목은 상한가까지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30%가 넘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사실 10월보다는 이제 12월 달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에 정말 그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또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은 노란 톡방에 한번 참여를 해서 김이관 파트너와 연말 랠리를 한번 멋지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투자의 승부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또 어려운 장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 잡아내시는 실력자이십니다. 함께 소통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김이관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양시장이 주말을 앞두고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좀 잘 버텨주는 듯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그 금요일 오후라는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하락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 3% 정도 가량의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어내렸고요. 반면에 그 현대모비스 같은 실적이 호전이 된 종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송 장비 업체는 주가는 2% 정도 상승을 하는 등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1% 안팎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11월 장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1월 들어서게 되면은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인
FOMC가 열리게 되죠. 이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불확실성의 해소와 맞물리면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을 맞이해서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11월 장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위한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접수되는 순서대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3,800원의 비중은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SK네트워크스의 흐름을 보면 1.29% 상승한 3,9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오후 2시견에 굉장히 높게 시세를 줬다가 다시금 이 모든 그 상승분이 반납이 되면서 1%대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이 SK네트워크스에서 인수를 추진 중인 S트래픽 기업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운영권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예. 앞으로 좀 충분히 또 수익을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캐널상으로 좀 양봉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입꼬리가 달리긴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종목의 자본금이 사실상 8천억대로 상당히 적지 않은 자본금입니다. 근데 자본금 규모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가 또 수익성에 대한 구조가 그다지 우량한 편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 기조가 정착이 되고는 있는데 자본금 규모에 비해서 흑자 규모는 그렇게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더욱더 다각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주식의 흐름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도죠. 15년도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도 시도되지 못하고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앞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주가의 추세적인 반전을 이끌어낼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좀 부족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이 시도될 경우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모처럼 만에 좀 증가를 했죠. 한 30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모처럼 만에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거래량이 좀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최대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물대 분석을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매물대 분석을 본다라면은 4,500원에서 5,000원대 포진되어 있는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보면 HTS도 활용을 하시다 보면 매물대 차트는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상단의 매물대가 어디가 가장 많이 포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오늘 정도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최소한 수반이 되면서 매물들을 소화를 하게 된다라면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세로 전환들도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의 상승세가 좀 단발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경우에는 일단 한 4,500원 정도, 4,300원에서 4,500원 정도에 진입을 하면 보유 물량이 한 절반 정도, 15% 정도는 주시고 이익을 좀 챙겨 나가시고 그 이후로
손바뀜 여부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을 계신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또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진 하이솔루스 62,88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5%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수소 탱크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오늘 이 흐름을 보면 0.49% 약보합 마감하면서 35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62,000원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신데요. 거의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이 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는 매수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응들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수소차 또는 뭐 전기차에서 수소차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좀 개화가 되고 이제 산업의 그 진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봤을 때 수소차의 경우는 한 템포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에 걸맞는 그 성과를 아직까지 실적 측면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대감과 현재의 그 괴리감을 축소시키지 못하고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수소차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동사에는 재무구조라든가 또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을 했던 산업 전체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회복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제대로 시세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곧 하락세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상장이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을 바탕으로 해서 10만 원대 고지에 진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사상 최저치, 상장 후 최저치까지 진입을 했죠. 현재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대부터 뭐 주가가 벌써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좀 그 심적인 그 괴로움도 크시겠습니다만 현재쯤에서는 이제 추격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지났죠. 사실상 일단 뭐 추격 매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또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보는 시장 자체는 우리 시장이 바닥권에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 일단 반등이 시도되게 되면 반등의 1순위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간헐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개별 종목들이 튀어오는 것들을 보면 낙폭이 컸던 종목들, 뭐 주가의 탄력성이 뭐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뭐 간헐적으로 반등들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등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전환까지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수차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그 이슈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뭐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오기는 상당히 좀 장기간 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구간이 올라오면 교체 매매를 통해서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4만 원대 정도까지는 시장이 회복이 되는 순간 언제든지 4만 원대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비중 자체가 사실 5%로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이런 정도에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한 그 5% 비중이라도 일부 정도 뭐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4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종목들로 오히려 교체 매매를 해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희관의 노란 톡방에서 이런 그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보면 앞으로 시장은 회복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청자분들도 잘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이 원금까지 매수한 원금까지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또 주도 섹터 이런 종목들을 교체 매매를 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손실을 보다 좀 더 빨리 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앞에 언급을 했던 가격대 교체 매매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희관의 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는 LG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4만 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빠르게 포트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파트너님께 직접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김일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5,000원에 20%입니다. 45,000원에 비중 20%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목소리에 굉장히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45,000원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2% 상승 마감하면서 35,2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네, 매수 언제쯤 하셨을까요? 8월, 아니, 저기 10월, 9월에 한 거. 이제 한 1, 2개월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저희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좀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운을 내드리고 싶은데 네,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것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빠질까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은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저점을 좀 나름대로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 하락 과정이 그냥 다이렉트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한 것 같기 때문에 고민이 네. 좀 많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쯤에서는 이제 뭐 저점을 좀 잡아나가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펀더멘탈 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가스료도 인상을 시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영업 환경들은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상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로 다시 부각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투자는 근데 보통 단기적으로 하시나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나요? 보통 투자하실 때.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요.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물려서 네, 이게 교체 매매 제대로 이제 손절을 하시 못하시고 그냥 이때까지 오신 거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추천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전문가들 보면 추천할 때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개인들도 투자를 할 때 내가 매수를 할 때 나는 이 구간까지만 위험을 감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가를 처음에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약한 듯합니다. 아무튼 주가 흐름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도를 해왔던 기관 투자가들 이제 금융 투자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왔던 측에서 반대로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해왔던 측에서 돌아서면서 매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이 바뀌면서 주가 흐름들은 서서히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보통 지지와 저항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주요 지지선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 지지선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초기 국면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종목 분석을 해야 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서 상방에 매물이 많으면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손바뀜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바뀜이 진행이 되려면 그에 합당하는 거래량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은 만족할 수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죠. 일단 뭐 겨울철이 되면 뭐 가스들 한번 또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시장의 중심 섹터가 되기는 쉽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뭐 전체적인 제 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4만 원 정도까지는 일차적인 반등은 기본적으로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손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주면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줄여서 좀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조금 더 수반이 되면 매수했던 가격, 이 매수했던 가격이 아마 지금 보면 최고점 8월 후반에 뭐 매수를 아마 하셨지 않나 싶어 보이는데 이때는 가스들이 좀 많이 가고 그럴 때였었죠. 이 가격대까지 한 번쯤 진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5,000원대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망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4만 원대에서는 절반 정도 미련을 떨치고 절반 정도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들을 타진을 해보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원대 한번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노랑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선에서 절반을 덜어내고 좀 몸집을 가볍게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성 바이오틱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바이오틱스요. 삼성 67만 바이오틱스. 원에 5%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87만 원이요? 60 매수가를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87만 원에 5%. 87만 원에 비중 5%시고요. 87만 원에. 87만 원에 비중 5%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서 시초 3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87만 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또 종가가 87만 6천 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거 더 갈지 몰라갔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 이어질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뭐 요즘에 물리심 투자자들 손실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저도 많이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뭐 현재 가격대 전후에서 매수를 하셨던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좀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물리지 않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 좀 드물거든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뭐 전혀 손실도 없으시고 한 걸 보니까 아마 투자를 그동안에 잘 해오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 제약주가 뭐 좋다 했어요. 다음 그냥- 주에 뭐 나온 데서 먼저 했는데. 제약주가 좋다.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 측에서도 뭐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만은 반도체에서 바이오 분야를 또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좀 앞으로도 성장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군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단 뭐 창업을 해서 삼성 측에서 창업을 해서 예전에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서 몇 개 분야를 신수종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일단 바이오 부분이죠. 따라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따라 수혜를 가장 누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자 스타일이 단기로 하시나요? 아니면 중장기로 하시나요? 중장기를 하지 뭐. 중장기로 하시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중장기로 하신다면 그다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것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에 뭐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 또 기관들도 사고 있고 뭐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곧 조금 상승을 했으니까 팔고 있는데 단기 상승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은 물량을 한번 중간에 털어내는 과정이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 부근에 도달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지지와 저항선에 도달하면 지지선에 도달하면 반등에 대한 성격이 높아지고 저항선에 도달하면 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항선에
단기적인 저항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들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해서 조정이 하락세로 연결이 되기보다는 눌림목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아주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80만 원대 초반에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80만 원에서 80만 원 중반대 상당히 밀집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쉽사리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몰락을 한다라면 이런 가격대를 하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자체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을 한번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100만 원대 안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눌림목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포트에 담아두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측면에서 뭐 한 10%까지 비중을 좀 높여서 이런 종목들 대응을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 선택은 뭐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게 하려면 몇 개월 가져가야 돼요? 보통 1년. 투자를 얼마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투자하시면 한번 종목을 6개월만 해보려고. 6개월이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뭐 원하시는 수익률, 원하시는 수익률은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 100만 원대 고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항상 그 노란 톡방은 열려 있으니까 여기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뭐 상담도 하시고 뭐 시장의 대응도 같이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눌림목이면요. 네? 5%도 사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더 내리면 제 견해는 80만 원 초반에 온다라면 지금 산 가격이 현재가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정고점에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정고점을 시장에 좋은 상황에는 바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산 가격에서 그래서 비중이 많으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포트에 담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비중이 5% 정도니까 최소 종목에 승부를 하려면 15%, 20%는 담는 것이 기본이겠죠. 막 너무 중구난방으로 종목을 뭐 10종목, 20종목 늘리지 않는다라면 한 종목당 15%, 20% 정도는 담아줘야 되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진다라면 뭐 한 80만 원대 초반 간다라면 5% 정도는 최소한 추가적으로 포트에 담아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라든지 앞으로 이 CMO의 성장 전망에 따라서 또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상승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요. 눌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중장기 좋은 수익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미코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12,200원에 3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미코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 장중에 계속 좀 상승하는가 싶다가 결국에는 장 마감 직전에 반락하면서 8,600원에 1.6% 빠진 채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지지부진하던 9월까지의 흐름에 비해서 그래도 10월 들어서 좀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미코 참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매수한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손실은 나 있지만 앞으로 회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12,200원이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12,2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올해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올해 초반 정도가 됐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고체 부분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현재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 거래량이 전혀 없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와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시장의 관심이 부분적으로 쏠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 섹터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충분히 시도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선의 장에 이번에 부딪히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200일선의 돌파가 앞으로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 오늘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1000만 주대 이상씩 수반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00일선을 돌파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1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30%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편집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동안은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해오셨으니까 현재쯤에서는 조금 더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거래량 한 번 더 터져주고 1000만 주대 거래량이 터지면 만 원대는 200에서는 돌파를 하고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조금 더 인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뉴프렉스 뉴프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00원이고 네. 10%예요. 네, 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 가지고 있다라고, 네. 10%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이 차트를 보니까요, 9월에 굉장히 좀 급등세 보여줬었다가 10월 들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기관과 또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3% 가까이 빠진 4,825원에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5,000원에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언제쯤 하셨을까요? 어제 그제 했어요. 최근에 하셨네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알려주셔. 예,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제가 상담 넘겨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대표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네. 늦게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죠? 글쎄요, 괜찮다면 더 가지고 가고. 이거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예전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라서 한번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는데 이 FPCB 업체로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달에 상당히 좀 시세를 내줬는데 현재 보통 이렇게 시세를 한 번씩 내준 종목들이 다시 또 탄력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선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수익들을 보기 위해서는 큰 수익들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절가는 정해 드릴 텐데 반대로 올라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면 적절하게 좀 빠져나와서 보다 좀 더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펀드멘털부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보면 계속 적자를 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분기에도 66억 영업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50억 가까이 영업을 기록을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대폭적으로 턴어라운드
가 진행이 됐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된 이후에 결국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 과정이 나타났고 수급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수급에서도 보면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왜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뒷북을 타는 거죠. 뒷북을 치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거고 오히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개인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라는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전저점 부근 정도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4,500원 정도 라인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좀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 손절 매매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고 반대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고점에서 물량들을 상당히 좀 털어낸 흔적들이 차트상으로 보이거든요. 고분권을 형성을 하면서 거래량도 수반이 됐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왔는데 반대로 반등이 시도될 경우에는 한 5,500원에서 많게는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10%에서 최대 20% 정도인데 한 5,500원 정도부터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를 하시고 새로운 종목들로 포트로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상단은 5,500원에서 6,000원 보시나 보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변하니까 일단 나중에 차후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변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한번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세에서는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부각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낙폭이 컸다거나 아니면 1차 상승을 하고 빠지지 않고 옆으로 늘어지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지 시세를 한번 뽑아내고 추세적인 하락 기조로 돌아선 종목들은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뿐이지 대시세가 다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XR 시장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 여쭤봐 주셨는데 오늘도 정확한 가격선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오슴 임플란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원에 비중은 10%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전망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문자로 덧붙여 주셨는데요. 오슴 임플란트 보니까 9월에는 날아오르다가 10월 들어서 좀 하락 추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3분기에 호실적도 나와 있는 만큼 또 이 매수가 위로 올라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제 여쭤보신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도 뭐 사실 이 임플란트 산업은 중국의 이 수출도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고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예전만 하더라도 뭐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였었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우여곡절들을 또 많이 겪기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흐름들이 좀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만 원에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굳이 꼭 이 종목에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임플란트 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수급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뭐 개인들은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도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정도 매수 가지고서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서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랠리가 나온 상태에서 고점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14만 원대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모멘텀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상방향의 제이동 평수를 밀집이 돼 있고 또 추세적인 흐름들이 아직까지 되돌릴 만한 그런 그 여건들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만약에 매수가 정도 온다라면 교체 매매를 해서 보다 시장의 주도주, 중심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들이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 반등 시 매도해서 다른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려산업 6,030원의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려산업 오늘도 3.62% 내리면서 4,395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고려산업 한때 굉장히 또 크게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약세 흐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고려산업 6,03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4,000원대마저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예. 한 번씩 시세가 슈팅이 크게 나오고 네. 이후로 추세가 꺾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제 저가다에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들어가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추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테마주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 영향력은 떨어진다라는 점인데 뭐 아시다시피 사료 테마들 참 그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으로 인해서 뭐 급등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고려산업도 이러한 부류에 속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이슈로 인해서 본질 가치, 펀더멘탈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본다면 일단 아직까지도 싸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후로 이제 추세가 흐트러지면서 계속해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6,000원대 30%나 매수를 하셔가지고, 현재 이제 4,000원대까지 위협을 할 정도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손만 놓고 그냥 대응을 안 하셨다는 거. 이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견문을 할지라도 100% 맞추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이 주식이 다음엔 올라갈 거라는 측면에서 예상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하락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현재 추세적인 흐름도 좋지 않고 또 이슈도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반등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을 했듯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시세를 주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했던 종목들, 낙폭 과대들이 되거나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뭐 어떤 그 이슈들이 모멘텀들이 확실한 종목들, 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번 상승장에서 빛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본질 가치에 비해서 오버슈팅이 난 이후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미래를 떨쳐버리고 이런 종목들은 미래를 떨쳐버리고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현재 추격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5,000원에서 6,000원대 나오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정리를 했다가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종목, 항상 강조를 하지만 주도주, 현재 시장의 유행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교체라는 것들이 여기서 본 손실을 빨리 만회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어렵다 하시면 뭐 11월, 12월 달 시장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희관의 노란 톡방에 오셔서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이런 손실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참 기쁜데요. 이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고 떨어질 때는 정말 악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테마주는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고려산업은 5,000원에서 6,000원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미련 없이 털어내고 시장 주도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자로 세아 베스트힐 지주 보내주셨고요. 17,3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또 발표가 됐는데 좀 아쉽게도 전년 대비해서는 6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아 베스트힐 지주 오늘도 0.90% 빠지면서 16,450원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철강 업종의 업황 자체가 그다지 썩 좋지 못했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17,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현재 가격과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다지 뭐 그래도 좀 앞으로 반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서 9월 달 사이에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세적인 반전 한번 좀 서서히 시도해 나갈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주봉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보면 하락 추세상에서는 일단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번에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왔죠. 흐름이 나오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게 이제 전저점을 하회하는 시세로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점 같은 경우에 뭐 차이가 현재 가격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저점을 하회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전저점이죠. 이걸. 네, 전저점을 하회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거래량 측면에서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일단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100만 주대 정도의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현재의 단기적인 저항선들, 즉 이동평균선의 상방향에 밀집이 되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7,000원대 현재 가격하고 뭐 크지는 않지만 조금 저가의 그 마이너스인 상태에 있고 이런 구간들이 단기간에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올해 연말까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면 전체적인 시장의 회복과 맞물리면서 이 종목도 2만 원대 정도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싸움에서 조금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간 조정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 문자로 들어온 하나솔루션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49,742원의 비중 48%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700억 원 유상 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하나솔루션, 하나그룹주가 이번에 참 잘 나가는 그룹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부분들이 이제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들이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9,000원대 사셔가지고 현재 가격대 수준인데 하나솔루션 자체만으로서는 뭐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부분들, M&A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48%, 이 비중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제 만약에 확신을 가지는 정도라면 되겠습니다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5만 원대 전후에서는 비중을 한 25% 정도 줄이고 나머지 정도만 가지고 승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시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김이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